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이야기들. 첫 번째 이야기. 전화를 받았던 것은 귀신이었을까? 중3 때 겪은 일입니다. 그날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핸드폰을 하다가 뺏겼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일주일 뒤에 돌려준다며 서랍에 보관하신다고 하셨죠. 여러 번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그냥 그런 거 보다 했습니다. 학교 후 집에 들어가서 엄마에게 핸드폰을 뺏겼다는 말을 하고 학원에 가기 전에 잠깐 컴퓨터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에 전화가 오더니 뭔가 곤란해하시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엄마가 약간 놀란 얼굴로 너 핸드폰 뺏긴 거 맞니? 라고 물어오셨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죠. 하지만 엄마가 들려준 이야기는 의문투성이었습니다. 방금 보충이 있다고 일찍 오라는 말을 전하러 학원 선생님께서 제 폰으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받은 뒤 여보세요라고 대답까지 했다는 겁니다. 학원 선생님이 A야, 학원이야 라고 말씀하시자 갑자기 제가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학원에 갔을 때 선생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전화를 받을 때 나오는 버릇을 그대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전화를 받을 때 여보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귀찮아해서 평소에도 여보세요 정도에 가깝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제가 딱 그런 식으로 전화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은 이전까지 저와 통화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놀랄 수밖에 없었죠. 선생님이 쓸데없이 장난을 치셨을 것 같지도 않고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핸드폰은 담임 선생님한테 있고 그분은 여자분이시며 핸드폰을 뺏길 때도 꺼져 있는 상태였다고 구구절절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학원 선생님께서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자동 녹음된 파일이 있다고 진실을 밝히자며 학원 교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을 틀었을 때 저와 그곳에 계셨던 모든 선생님들이 들었습니다. 기기기가는 알 수 없는 파열음 같은 소리를요. 중간중간에 선생님의 목소리까지 잡음이 섞여가며 들렸습니다. 그날 밤 무서워서 잠을 설치던 중 아버지께서 달마가 그려져 있는 부적을 주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어떤 꿈을 꾸었는지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잘 때 땀이 젖을 정도의 계절은 절대 아니었던 것만 기억합니다. 그 뒤로 그 부적을 항상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영적 존재를 믿게 되었죠. 두 번째 이야기, 사물함은 왜 흔들렸을까? 때는 고등학교 시절 7교시 수업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5교시가 끝나고 2시간 수업이 더 남아 있었던 저는 수업이 끝난 교과서를 정리하기 위해 사물함으로 다가갔습니다. 오래전 기억인지라 애매하지만 당시 제 자리는 뒤에서 두세 번째 줄 정도였기에 교실 맨 뒤에 있는 사물함과 가까운 자리였어요. 출석 번호가 1의 자리였다 보니 가장 우측에 있는 1번 사물함부터 10번 사물함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당시 저희 학교는 외국에서 사용하는 사물함을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물함이 일반적인 학교 사물함에 비해 매우 길고 높았습니다. 세로로 두 줄씩 긴 사물함들이 쭉 늘어서 있었죠. 별 생각 없이 제 사물함에 다가갔는데 우측 아래쪽 사물함이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미친 듯이요. 마치 누군가가 사물함 안에 있어서 안간힘을 쓰며 나오려고 하는 듯한 기세였어요. 자세히 보니 사물함의 열쇠가 꽂혀 반쯤 돌아가 잠겨 있었습니다. 완전히 잠긴 것이 아니라 꽂힌 상태로 절반 넘게 돌아가 있었죠. 그것을 보고 별 생각 없이 누가 장난으로 친구를 가둬놨구나 싶어서 사물함 열쇠를 열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사물함 열쇠에 손이 다가가는 순간까지 사물함은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쇠에 손을 대기 바로 직전에 이 안에 사람이 들어가는 게 가능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큰 사물함이라지만 체구 작은 여자애가 들어가더라도 힘들 것 같은 사이즈였습니다. 그리고 애당초 여자아이였다면 낼 수 없는 힘으로 여전히 사물함은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쿵쾅거리는 소리는 덤이었고요. 마치 영화나 기묘한 이야기에서 봤던 산채로 관에 들어갔을 때 사람이 발광하는 기세라고 해야 할까요? 다른 사물함들은 그대로인데 그 사물함만 쿵쾅거리는 그 기묘한 모습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앞에서 망설이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망설이지 말고 얼른 문을 열라는 듯이 사물함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교실이 시끄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할 정도로 주변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대체 이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고 열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생각하며 한참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느낀 감정은 두려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사람은 많았지만 부를 생각조차 나지 않았거든요. 그런 도중 갑자기 누군가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리 친하지 않은 친구였지만 사물함 앞에 멍하니 서 있는 걸 보고 말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의 한마디에 갑자기 주변 소리가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시끄러운 교실 소리가 귀로 들어왔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말이 뜻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제 얼빠진 얼굴에 친구들이 하나 둘씩 다가왔고 상황을 설명하자 친구들은 사물함은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다시 보니 사물함에서 나던 쾅쾅 소리와 흔들리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결국 함께 겁먹은 친구들과 사물함을 열기로 했습니다. 전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아서 뒤에 멀찍이 서 있었고요. 친구들이 사물함 문을 연 순간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쥐라도 들어온 건 아닐까 생각했지만 그 안에는 쥐가 들어올 만한 구멍조차 없었습니다. 당연히 나갈 구멍도 없었고요. 애당초 쥐가 낼 만한 힘으로 흔들린 것도 아니었어요. 맹세하건대 사람이 정말로 미친 듯이 문을 열려고 하는 기세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물리적인 힘이 가해졌다면 붙어있는 위쪽 사물함도 함께 흔들리는 게 맞겠지만 그 당시엔 그 사물함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장난을 친다고 얘기했고 친한 친구들 몇 명만이 제가 울먹이며 이야기하자 겨우 믿어주었습니다. 그 사물함은 잠시나마 어딘가와 연결이 되어 있었던 걸까요? 만약 그 사물함을 제가 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디와 연결되어 있었던 거고 누가 그렇게 안간힘을 써가며 문을 열려고 했던 걸까요? 그 후 이런 경험을 한 적은 없지만 다른 차원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문득문득 이 일이 생각납니다. 세 번째 이야기, 귀신이 나오는 자취방.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귀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존재를 보아왔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는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사정상 휴학을 하고 22살 때 근처에 있는 대학으로 다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학교에서는 기숙사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취가 해보고 싶었죠.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전세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보러 간 날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오싹함이 느껴졌습니다. 귀신을 볼 때면 항상 느껴졌던 그 오싹함이었죠. 어릴 적부터 자주 겪었던 일이라 덤덤하긴 했지만 역시나 기분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이 두 칸인데다 집세가 너무 저렴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계약을 체결해버렸습니다. 새로운 집에 짐을 다 옮기고 청소를 하다 보니 어느새 늦은 저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 때문에 피곤했던 터라 누우면 바로 잠이 올 것 같았죠. 하지만 어째서인지 정작 누우니까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잠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온몸에 서늘한 한기가 느껴지며 귓가에 휘파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이전까지 환청도 많이 겪어봤던 터라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밤새도록 들려왔고 저는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만 했습니다. 아침이 되어 학교에 가기 위해 씻고 머리를 말리려는데 화장실의 거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울 안에 비치는 제 모습 바로 뒤에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만
제가 그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걸 알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하며 그 아저씨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필사적으로 담담하게 거울을 뒤집고 집에서 뛰쳐나갔죠. 그렇지만 이후에도 그 아저씨의 모습을 보는 일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아저씨는 의미 없이 방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화장실에도 나타나다가 갑자기 스르륵 하고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밤만 되면 제 귓가에서는 휘파람이나 삥거리 소리가 울려 퍼졌죠. 그 탓에 저는 불면증에 시달려야 했고 살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집에서 사는 동안 제 몸무게는 15kg이 빠졌고 부모님은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으셨던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집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집을 떠났지만 저는 아직도 거울이 무섭습니다.